네, 안녕하세요. 아두이노 드론 세미나를 맡게 된 정우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세션인 드론의 기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들어가기 앞서 먼저 세미나 계획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첫 번째 세션은 드론의 기초 구조, 특히 드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드론의 기본적인 각 작동 원리와 기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 작동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드론이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신호를 받고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지 간략하게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키포인트가 간략하게인데 오늘은 약간 그 왜 교수님들 강의할 때 첫 수업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 세미나를 왜 열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얻어갔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이 구성 부품 및 설계에 대한 기초 설명인데요. 사실 두 번째 세션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드론의 각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말은 이제 이제 드론이 되게 부품이 되게 많은데 각 부품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스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펙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 간 호환성 확인 또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품을 주문했잖아요. 근데 주문하면 또 오는데 막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얘네 둘이 단자가 달라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뭐 ESC 단자 뭐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ESC 단자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배터리 단자가 다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배터리는 납땜을 못 하잖아요. 충전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품을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놨을 때 이제 그중에서 이 부분을 봐야 이제 호환성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호환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적인 호환성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ESC에서 내 그 플라이 컨트롤러에 몇 암페어의 전류를 공급해 주는데 내 플라이 컨트롤러는 몇 암페어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거를 못 지키면은 엉그랬을 때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뻥 터지고 그런 거 아니라 그 퓨즈 같은 게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플라이 컨트롤러 좀 여러 개 말아먹은 적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션에는 아두이노의 프로그램 업로드하기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핸즈 활동을 좀 이제 몇 년 동안 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부분은 분들은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세미나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아두이노를 만져본 적이 없거나 프로젝트를 이제 아두이노는 쉽게 말해서 되게 작은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시켜주는 애가 바로 아두이노. 이제 시키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어, 시키기에 앞서서 제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는 비단 이 드론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셔야 할 때 아마 쓰실 일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니까. 특히 저희가 쓸 아두이노 나노라는 거는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두이노 나노는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쓰임새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드론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이 부분 영상으로 이제 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납땜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분들은 이제 현재 활동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셨던 이제 몇 년 하신 분들은 납땜을 하실 일이 꽤 많았을 텐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직 납땜을 해보신 적이 없으면은 납땜하는 법이 굉장히 이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구성품 조립의 두 번째로 알려드려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랑 세 번째. 또 구성품 조립은 이제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유튜브 보면은 드론 조립 영상 되게 많거든요.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그런 다른 소스를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찍을 때 각 이제 부품 결합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각 부품마다 좀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날짜를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 날 이제 그 날짜에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고 싶으시거나 직접 구경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런 요청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직접 오셔도 됩니다. 네. 장소는 물론 핸즈실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두이노 보드 결합인데 사실 이게 구성품 조립에 들어갈 법한데 굳이 따로 빼놓은 이유는 그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 저희가 아마 재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드 자체는 최대한 납땜을 배제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와이어로 주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부피가 커지고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빼놨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드 결합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짜임새 있게 조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사실 드론 조립 자체는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야,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이제 주어진 틀에서 부품들을 여러 계속 짜 맞추고 이제 그 스크류를 조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완성돼 있는 게 드론인데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사소한 실수가 부품을 날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조그만 실수 한 번 했다고 나 부품 다시 주문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와이어를 뭐 하나를 잘못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 하나가 터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분을 따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조종 및 비행인데요. 네 번째 세션은 이제 드론을 한국에서 직접 날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특히 한국 드론 규제 법안 관련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왜냐하면은 그 몇 달 전에 인천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는 드론 날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천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홍보하려고 드론으로 영상을 찍다가 그 인천 공항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드론이 항공기에 미친 악영향이 그러니까 잘못 부딪히면 항공기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규제를 빡세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규제 같은 거를 최대한 자세히 알고 날려야겠죠. 그리고 조정법 설명은 사실 되게 직관적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따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시는 이제 제가 드론 날리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녹화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 그리고 Q&A. Q&A는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라거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은 겐톡으로 겐톡으로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건데 혹시 그런 질문이 오는 것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다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정보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올릴 거고요. 만약에 아무도 이제 질문 안 했다 하면은 제가 직접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부분 추려가지고 예, 문제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미나 첫 번째 목표는 드론에 대한 기초 지식 전달인데요. 이제 드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맞추듯이 맞추면은 이제 맞추는 법은 아는데 이제 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응용해야 되거나 뭐 이 그런 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기본부터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두 번째, 아두이노의 사용법이 간단한 응용인데요. 이제 핸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두이노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아두이노를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좀 익숙해지셨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사실 이 세미나를 한 목표가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는 드론을 이제 세미나를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계 가능하는 것이 그게 목표인데요.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들으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해가지고 세미나를 신청하셨던지 아니면은 이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드론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좀 약간 막막하다 싶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원하는 목적의 드론이 있는데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직접 직접 스스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부품 사용할지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통과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간단합니다. 난이도가 좀 낮아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그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영상 올릴 때쯤에 같이 올려드릴 건데, 아니, 같이 드릴 건데요. 예, 그때 아두이노 나노를 하나 드릴 건데,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그걸 작동하는 걸 확인하는 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영상 길 필요 없어요. 1화 1분? 사실 30초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두이노 사용법을 여러분이 숙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이제 멀티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아두이노에 업로드한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업로드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난이도는 낮아요. 그냥 확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두 번째가 드론 견적자기인데요. 이게 견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그 템플릿을 드릴 거거든요.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 드론에 이제 각 부품을 이제 빈칸을 넣고 여기는 뭐뭐를 넣을 것이다.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컴퓨터를 예시로 드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CPU는 뭐 인텔 i7 뭐 10700을 넣는다. 아니면 뭐 라이젠 뭐 3600을 넣는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지 템플릿으로 FC에는 플라이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약간 드론의 CPU 같은 부품인데 FC에는 뭐 픽스호크를 넣는다. 아니면 뭐 어, 아, 아두이노 뭐 기반 무슨 컨트롤러를 넣는다. 모터에는 뭐 2206 뭐 머시기 모터를 넣는다. 이런 것처럼 템플릿에 맞춰서 여기는 이런 부품을 넣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견적을 짜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호환성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호환성 문제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이제 오버 스펙을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모터는 그냥 10달러짜리 좀 저가형 모터를 쓰는데 배터리는 갑자기 막 뭐 80달러, 100달러짜리 되게 비싼 거. 이제 약간 오버 스펙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물론 배터리는 좋은 거 써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른 드론을 만들 때 배터리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론에 한해서는 오버 스펙이 없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세 번까지 제출 가능해요. 세 번까지 제출 가능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딱 이제 스펙을 짰는데 어 이걸 딱 나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 부분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하고 이유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쳐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제출을 했는데 또 깜빡한 게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드릴 텐데 세 번째까지가 마지막이죠. 이게 좀 약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 목표를 세미나가 목표하는 바를 여러분이 달성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예,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체 프로젝트를 제가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체 프로젝트를 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한 두 가지 용도가 FPV랑 FPV가 First Person View라고 이제 영상 촬영이죠, 사실. 영상 촬영이나 두 번째 GPS거든요. GPS는 이제 위치 추적. 그래서 이제 이거 첫 번째는 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등 이제 그게 를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용도 중 하나니까요. 이거나 아니면 GPS. 이건 이제 택배 요새 드론을 택배를 배달하는데 사용한다고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데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농업종에서도 이제 밭에 이제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밭이 이제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GPS로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벗어나면은 다시 돌아오라 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FPV 카메라를 저희가 프로세스 아두이노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두이노로 연결하고 만약 아두이노 아니고 다른 프로세스 사용한다면은 그것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송출을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카메라로 다시 찍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남기셔야겠죠. 근데 아마 최소한이 필요한 게 카메라 필요하고 예, 카메라가 이제 뭐 사진 찍는 카메라 아니라 드론에 나 아두이노 같은 데 쓰이는 카메라가 있어. 이거 핸즈실에 있는데 이거 하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어딘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안테나도 아마 핸즈실에 있을 거예요. 이 안테나가 그 여러분 그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거기에 다는 그런 안테나 비슷해요. 다른 형태 안테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싸고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송신기, 수신기 필요해요. 송신기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아두이노 아니면 뭐 플라이 컨트롤러에 붙고 그 거기에 송신기를 붙여서 카메라에서 오는 영상을 송신기로 보낸 다음에 송신기가 수신기로 보내고 수신기가 이제 모니터나 아니면은 뭐 그 FPV 고글이 있어요. 이게 그, 그 약간 스마트폰 넣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거 아시죠? 예,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상을 이제 그걸로 바로 받아서 드론을 날리면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게 사실상 이것 때문에 FPV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거 말로는 설명이 좀 힘드네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네, 돈 많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쌀 거예요. 근데 송신기, 수신기 다 해서 한 20, 30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그 약간 중국 사이트 같은 데 사면.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GPS를 나누기도 연결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죠. 예. 아두이노 아니어도 돼요. 그 다른 플라이 컨트롤러도 됩니다. 이제 물론 GPS 자체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물론 이것도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그럼 이제 드론의 소개를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그냥 약간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음, 드론을 실제 조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드론을 먼저 개발하게 된 이유가 이제 헬리콥터 이제 나는 기체잖아요, 드론. 근데 하늘을 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비행기랑 헬리콥터가 있죠. 비행기랑 헬리콥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비행기는 항상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비행기는 이제 양력은 마찰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찰력을 일으켜야만 계속 위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그냥 이제 양력을 직접 그 뭐냐 헬리콥터 날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을 필요는 없죠. 호버링이 가능하죠.
헬리콥터는 비싸잖아요. 크고 비싸고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형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찾다가 이제 나온 게 드론이에요. 드론은 이제 저희가 아는 드론은 그 쿼드코프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드론의 명칭이 원래 멀타이콥터입니다. 그 콥터가 헬리콥터 할 때 그 콥터고 앞에 멀타이가 그 날개가 여러 개다 해서 멀타이. 쿼드콥터는 쿼드가 네 개라는 뜻이니까 날개가 네 개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개면 헥사콥터, 여덟 개면 옥토콥터. 여덟 개보다 많은 것도 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보통 최대가 이제 여덟 개가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 좀 더 전문화돼야 되고 배터리도 커지고 무거워지고 해가지고 사실상 여덟 개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드론을 어디에 쓰이냐? 드론 사용한 산업군이 음,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80%가 농업이에요. 왜 농업에 드론을 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을 뿌릴 때 씁니다. 이게, 이게 밭이 넓어질수록 사람이 이제 농부 한 명이서 이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하려면 이제 장비를 써야 되죠. 농약 뿌리는 장비로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땅이 되게 넓어요. 네, 그 농부 한 명이 관리하는 땅이 몇만 평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농약 같은 걸 뿌리려면은 이제 헬리콥터를 씁니다. 헬리콥터를 대여해요.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비싸니까 이제 내가 비싸고 예약을 해야 되고 다른 조종사를 고용해야 되고 되게 여기 이거저거 절차도 많고 비싸고 복잡하니까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안 쓸 때는 어디 짱 박아둘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다가 드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농어에 사용하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드론 사용처의 80%가 농업에 사용되는 드론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농업에 드론이 수요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촬영. 이제 이제 제가 그 세미나 그 소개 예, 핸즈 뭐라 해야 되지? 세미나들 소개할 때 그 PPT에 드론 사진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DJI라는 지금 가장 유명한 드론 제조사에서 만든 드론이에요. 그게 DJI 인스파이어였나? 이제 예. 그래서 DJI 이제 위에 있는 이 브랜드들이 드론 메이커 중에서 좀 유명한 거를 몇 개 골라봤는데 헤럿은 아마 그 프랑스 걸로 알고 있고 업사는 중국 거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만든 거 보면은 대부분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촬영용이다. 그죠? 이 드론을 저희가 띄우는 게 이제 어, 신기한 거 말고는 사실 메리트가 크게 없잖아요. 띄우는 거 자체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좀 지상에서 하지 못하고 공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촬영이죠. 촬영이 정말 그래서 촬영 때문에 드론을 많이 쓰고 아마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촬영용 드론을 음, 만드는 걸 목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배송이죠. 사실 배송을 네 번째로 하는데 예,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배송으로 을 위한 드론을 만든다는 말이 많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실제로 상용화 되려는 것 같으니까 아마 뭐 나중에는 배송용 드론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드론이 이제 아마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드론이 이제 들 수 있는 무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무게는 못 들어요. 실제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이 좀 많이 불안정해진다던가 그리고 비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배송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예. 그리고 좀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곳이 안전검사인데 안전검사를 할 때 드론 언제 쓰이냐? 예를 들어 뭐 송전탑 같은 건 송전탑 같은 좀 좀 되게 큰 구조물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그 전문 인력을 불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다리차 같은 그런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드론이 있으면 이제 그런 장비 필요 없이
비교적인 간단한 조작으로도 안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죠. 또 아니면은 이제 원자로 같은데 좀 위험한데도 안전 검사용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 좁은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예. 그런데도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네. 드론의 종류는 이제 이건 설명드렸고, 소형이랑 대형이 있는데 드론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드론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어, 이제 프레임도 커지고 프레임이 커지면 무게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무게를 이제 들기 위해서 모터를 더 달거나 이게 이제 쿼드콥터에서 헥사콥터, 옥토콥터로 넘어가는 거죠. 예, 모터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각 모터가 들 수 있는 양을 늘리거나.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뭐냐 모터가 하나당 들 수 있는 양을 늘리려면은 전기를 더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모터 하나가 예를 들어서 1볼트를 넣으면은 1kg를 들 수 있으면은 2볼트를 넣으면은 2kg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들어가는 전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아질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열은 어느 정도 어느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모터가 아예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터도 커져야 돼요. 그러려면 모터도 커지고 코일도 많아지고 그럼 또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드론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면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형 드론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게 작으면은 작은 게 이점이 많아요, 되게.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이제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많아지고 자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드론의 성능 자체도 좀 더 조금씩 더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드론이 작을수록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형 드론이 대형 드론보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 드론 비싸기도 하니까 이제 전문적인 거, 농업 촬영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드론의 작동 원리랑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세션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건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예, 기초적인 구조는 여기 오른쪽 이 개념도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이 컨트롤러 FC라고 해요, 보통. FC가 있고요. 이게 드론의 CPU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론에서 드론의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그 저장 장치도 있고 뭐 트랜지스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프로그램을 해주고 여기 리시버를 통해서 이게 신호를 받죠. 신호를 받으면 이게 신호가 리시버를 타고 FC로 가요. FC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주어진 신호를 어,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정하면 이제 각 ESC에 신호를 보내고 ESC가 모터를 조절하고 그럼 이제 드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FC가 CPU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드론의 두뇌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요. 예, 가격이 좀 합니다. 이제 되게 이제 중상위권 가면은 50달러, 막 60달러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가형은 한 20, 30달러 하면은 퉁칠 수 있고 그 정도로 사실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드론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는 그 정도 충분하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FC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죠. 왜 배터리를 굳이 여기다 넣냐 하면은 드론에 잡는 배터리가 좀 달라요. 이제 일반적인 그 에너자이저, 뭐 듀라셀 이런 배터리 보면은 그 알칼라인 배터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드론에 사용된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그 재료 자체가 달라요. 리튬 폴리머가 이제 파워가 그냥 이론상 리튬 폴리머가 가장 이제 전력을 많이 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론상 이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게 이제 좀 되게 불안정한 재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 이제 근데 그만큼 비싸죠 리튬 폴리머가 비싸고 좀 전력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리액티브하다는 거기도 하고요.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정하고 좀 위험하다는 건데 이제 배- 배터리에 막 일부러 막 송곳 갖다 찍고 그런 거 아니면은 안전 위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배터리가 드론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 만큼 비싸요. 비싸지만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돈값을 해요. 음, 비싸만 그리고 이게 좀 무겁습니다. 드론의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랑 프레임이에요. 그 배터리가 되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무거운데 이제 드론의 그 비행 시간을 결정하는 게 배터리이기도 하죠. 더 큰 용량 배터리를 쓰면은 모터를 그만큼 더 오래 돌릴 수 있죠. 대신에 더 큰 배터리를 쓰면은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러면 이제 모터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 타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 있고 ESC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Electronic Speed Controller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ESC는 그 신호를 받고 모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도 보면은 ESC에서 검은색 얇은 선 하나가 FC에 있죠. 이게 신호를 받는 선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빨간색 이게 파워 파워를 배터리에서 파워를 받는 건데요. 음, 배터리에서 전력을 받고 FC에서 신호를 받으면은 음, 그거를 이제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모터의 전력을 음, 모터의 전력을 보내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바로 전력을 보내면 안 되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모터가 브러쉬레스 DC 모터이기 때문입니다. 브러쉬레스 DC 모터가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드 DC 모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브러쉬레스 DC 모터는 그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요. 그 회전부랑 그 동력 동력을 주는 그 전원부랑 접촉이 없다 보니까 효율이 더 높죠. 효율이 더 높은 만큼 비싸요. 사실 브러쉬레스 DC 모터 그냥 아예 상위원이에요. 브러쉬드 DC 모터. 대신에 브러쉬레스 DC 모터는 비싸요. 비싸고 ESC라는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구조상 그런 건데 다음 세션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ESC라는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고 ESC가 있고 모터가 있죠. 모터 말씀드렸고요. 모터 비싸요. 그리고 모터 이거 개당 싸면은 10달러. 근데 그런 건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요즘 이제 대부분이 이제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고요. 비싸면 막 50달러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모터 개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모터가 4개다. 20달러짜리 4개를 샀다. 80달러죠. 환율 따지면은 10만 원이에요, 거의. 9만 6천 원. 그만큼 이제 드론의 비용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모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목적에 딱 필요한 모터만 사고 그 이상으로 사면은 사실 나쁠 거 없긴 한데 그 아래로 사면은 다시 사야 되니까 모터 살 때 괜찮은 걸로 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리시버 있죠. 리시버랑 컨트롤러는 보통 세트예요.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비싸요. 이거는 이제 싸면은 한 3만 원 정도에서도 쇼 볼 수 있는데 비싼 거는 10만 원, 20만 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 수준에서 이제 대부분의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근데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거는 좀 무선 쪽은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어서 다음 세션 때 제가 공부하고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구성품. 추가 구성품 이게 약간 그러니까 드론을 구성할 때 이거를 1순위로 이 부품들을 1순위로 고려를 하고 얘네들은 뭘 써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종류만 맞으면 돼요.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PDB, Power Distribution Board죠. 여기 보면은 여기 개념도 보면은 배터리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분배해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ESC랑 이제 FC에서 바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어, 보- 이거를 넣는 드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역할이 딱 하나예요. 그냥 전력 분배. 끝.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싸고요. 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좀 약간 아, 이거는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역할만 수행하면 돼. 네. 그다음에 BEC. 여기 UBC라 있는데요. BEC는 Battery Elimination Circuit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부품이냐? FC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것도 약간 추가 구성품으로 나온 게 이게 없는 드론이 꽤 많아요. 그런 드론은 뭐냐? ESC에서 FC로 여기 그 신호를 연결하잖아요. 여기로 이제 전력도 같이 공급해줘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약간 비싼 드론들은 BEC가 꼭 있는 게 그 BEC를 달면은 좀 더 안정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예, 그 FC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컨트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예, 이게 UBC는 유니버설이 앞잖아요. 이거는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뭐 RC 자동차, 뭐 RC 보트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BC만 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추가 구성품으로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C로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ESC도 아까 말씀드린 거 깜빡했는데 ESC도 비싸요. 얘도 가장 싼 게 한 8달러, 10달러 정도 합니다. 4개면은 40달러. 4개 아니 그거는 한국으로 5만 원. 5만 원 좀 넘죠, 사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토 ESC 얘네가 드론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프로펠러는 당연히 모터에 가는 거고 프로펠러를 살 때 볼 거는 이제 길이. 프로펠러가 크면은 한 번 돌 때 공기를 좀 더 많이 순환시킬 수 있잖아요. 한 번 돌 때 그 프로펠러 위에서 아래로 가는 공기가 더 많죠.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양력을 좀 더 한 번 돌 때마다 양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프로펠러가 크면은 한 번 돌 때마다 모터에 부하가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모터 파워가 딸리면은 내가 들어간 전력에 비해서 이게 프로펠러가 충분히 많이 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들어간 에너지랑 나오는 에너지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적잖아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어? 열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과부하되고 터질, 수,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 사이즈도 적당한 걸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세션에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두이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용할 아두이노 나노예요. 이거 말고도 아두이노 우노라고 좀 더 큰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아두이노 우노랑 아두이노 나노랑 성능은 완전히 동일해요. 핀 두 개인가 예, 아두이노 우노가 핀 두 개인가 더 많고. 근데 아두이노 나노랑 이제 아두이노 우노랑 이 가운데 프로세서 있죠. 똑같은 프로세서를 씁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가 뭐냐? 아두이노가 이게 어떤 이탈리아 업체에서 개발한 어, 네, 이탈리아 업체에서 만드는 그 약간 이런 일종의 프로세서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아두이노가 유명한 이유가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서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만들고 자기 아두이노와 이름이 붙이면 아두이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좀 약간 자기들만의 규격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메가, 뭐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일- 일정한 약간 인터넷에 일정한 규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드는 곳이 많고 만드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짭을 만드는 게 아니 짭을 만드는데 이제 저작권이 없다 보니까 짭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만든 짭들이 아두이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게 하나 얼마냐? 4천, 야, 이탈리아 정품은 좀 비싸요. 한 만원 하는데, 싸가, 중국산은 4,000원, 5,000원 선에서 컷이 된다. 다루기 쉬워요. 왜냐면 이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두이노 관련 코드를 많이 인터넷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다루기도 되게 쉬워요. 나중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려드릴 건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되게 좋다. 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는 아두이노랑 이 밑에 확장 부품 같은 거를 다루는 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확장 부품은 이제 VCC, 그라운드 뭐 이런 거 다 써져 있는데 자기 목적에 맞는 거를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방법, 이런 다른 모듈이랑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방법. 이거는 MPU 6050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속도 모듈인데 드론을 드론의 필수적인 모듈이에요. 예, 필수적인 모듈이고 나중에 저희가 구성할 회로의 일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회로를 구성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말이 거창하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어디에 꽂으면 되고 이건 어디에 꽂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 회로도 그러니까 아까 이 개념도랑 비슷하게 회로도 그릴 필요가 있다면 그리는 거. 근데 아두이노가 단점이 있겠죠. 예, 가격이 싼 만큼 프로세서가 이게 프로세서를 비싼 걸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제 전문적인 드론 FC랑 비해서 되게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기능이 많이 없어요. 예, 이거를 제가 사태를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F1, 이게 1세대 칩이거든요. 1세대 칩이 프로세서 스피드가 72MHz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128KB. 그리고 가장 요즘 메인스트림인 게 F4. F4는 168, 1MB죠.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아두이노 나노 이렇게 딱 쳐보면은, 예, 이렇게 딱 쳐보면은, 잠시만요. 조금 걸리네. 예, 보셨죠? 20달러예요, 이게. 20달러가 한국 돈으로 하면은 25,000원 정도 하는데, 중국산을 쓰면은 4,000원이다. 자, 보셨죠? 이게 프로세서가, 어, 클럭 스피드 16MHz죠? 프로세서 스피드 72MHz. 차이 나죠? 그리고, 어, 플래시 메모리는 없네요. 네. 여기 있네. 32KB. 여기는 128KB. 그러니까 가장 예전에 쓰던 F1 칩도 아두이노보다 훨씬 이게 스펙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사실. 그만 근데 이제 F1 칩을 이 왜 구세대냐? 구려서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다 서포트하지 못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뭐 드론을 날릴 때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날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드론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예. 이게 애초에 드론이 이제 어 9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이 날개가 4개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을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 스펙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모터 딸랑 모터만 발명했을 때는 이 쿼드콥터라는 개념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프로세서가 중요하고 서포팅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막 그 뭐냐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나노를 쓰면은 저희가 MPU 6050을 다는 것처럼 이게 가속도 센서를 했죠. 이제 높이 센서도 있고 자이로 센서도 있고 다 그래요. 자이로는 아마 여기 들어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별도의 센서들은 별도의 모듈을 구입을 해야 되는 반면에 전문적인 플라이 컨트롤러는 이미 다 들어간 채로 파니까 그런 걸 쓰면 확실히 편하겠죠. 어, 편하고 이제 성능도 좋고 대신에 비싸고. 예.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세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아마 아두이노 나노를 핸즈질에 위치를 해놓고 이제 가져가시라고 제가 위치 알려드릴 텐데 그 다른 드론 부품은 못 드려요. 비싸요. 세미나 그 지원비로 그거를 구입을 못 합니다. 음, 이제 자기가 직접 드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직접 주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 제가 드론을 만들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상하게 영상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겐톡을 드리면은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뭐 방법만 알려드리는지 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 있으시면은 단톡에 올리셔도 되고 겐톡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